그 좀 마지막으로 요거 네. 또 이것도 아픈 부분인데요. 예.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이른바 순살 아파트. 네. 이번에 그 책을 통해서 또 이제 네네네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뉴스에서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살 아파트 논란, 이거 부실 시공 한번 다 까본 겁니까? 이제는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보강공사를 하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게 꽤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실 시공이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가 2020년인데 그 전까지는 현장에 네. 이것도 이제 말씀 나눈 김에 나누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네. 현장에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60대 10 팀장이라고도 하고도 10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네. 그 현장에 현장 소장님 밑에 있는 분야별의 대빵을 10장님 이렇게 불러요. 어감이 너무. 우리 팀장님으로 할게요. 네, 어감이 안 좋아서 팀장님인데 네. 그 팀장님들이 보통 10명, 20명씩 이렇게 핸들링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분야에. 근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네. 60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60대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50대가 사람이 적고 예. 그리고 30, 40대를 누가 메꿨냐면 외국인들이 메꿨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네네네네. 근데 이 30, 40대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 막 움직이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대로 넘어가고 숙련공이 될 때쯤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거는 이 분야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랑 제가 2시간 얘기해서 들은 정보인데요. 이게 문제가 순살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팀장급의 50대, 60대가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정이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더 봐야 돼. 비 오니까 하지 마. 음. 이게 예전엔 자동으로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숙련공이 아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60대, 70대들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20, 30년 동안 하시던 분들이 네. 점점 3D 업종을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20, 30대가 들어왔어야 지금 좀 중견에 네. 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되는데 그분들 숫자가 급격히 줄은 거예요. 그걸 외국인들이 좀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위에 5, 60대가 이제 위에 우리나라 분들이 계시고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이때 이 팀장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다 본국으로 왔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 들어와요. 그래요. 안 들어오고 새로 외국인들이 이 현장을 메꾸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밑에 있고 배우면서 하고.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팀장이 돼 있으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는 이게 1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가장 큰 문제다. 네, 이게 보이지 않고 뉴스에 안 나온다고. Y스트리트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데이터를 다 두고 있더라고. 그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 전체에 대해서 뭘 하여 용역도 다 관리를 해주더라고. 이게 뉴스에 안 나온다. 저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건설업체 이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보험금을 더 주든 뭐하든 어떤 수를 쓰든 간에 이 중간 관리자급을 안 키우면 이 현상은 뭔 제도를 해도 터질 수밖에 없죠. 암만 설계도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감독이 좋으면. 진짜 그 현장을 알아야만 풀 수 네, 있는 문제네요. 현장을 모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단지인데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LH 건데요. 네네네. LH인데 4개 다 한 단지에 A동, B동, C동, D동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동이. 그럼 4개 동은 하자인데 2개 동은 멀쩡한 거예요. 잘 지은 거예요. 왜? 여기는 팀장이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100%. 이런 내부의 문제도 있더라. 라는 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냐. LH가 이번에 혁신안을 내놨는데 네. LH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동산 업계의 삼성물산이 돼버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 정부의 인가를 받는 삼성물산이라고 별명이거든요. 그게.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뻔하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자꾸 변하고 약간 잘못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제 현장의 이야기죠. 그거는 현장의 이야기.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LG 순살 아파트도 네. 뭐 LG는 몇 번이나 설계도를 GS. 보고 GS죠, GS. 우리 교수님 옛날 분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GS 죄송합니다. GS 건설이 사실 저는 사실 반은 덤택 있었다고 보거든요. LH한테 분명히 그 검단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순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2번인가 3번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LH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네네. 그냥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사 입장에서 시킨 대로 싸워요?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라고도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LH가 발주하는 GS 시공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민간은 어떠냐 했더니 민간도 또 만만치 않네요. 더 심한 데가 많네요. 전수조사 했거든요. 이번에 예, 그죠, 국토부에서. 그죠. 전수. 이건 뉴스에 또 많이 안 나오대요. 좀 감축이 들어간 건지. 부실 현장이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보강공사라면 끝나잖아요. 예. 보강공사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 말씀들 같은 거 다 취합했겠죠? 열심히 해서 취합해서 건설 현장의 시스템 다시 체크하고 대조조정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제가 볼 때 일단 뭐 LH 정관 때문에 감리회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문제를 뭐 다 말씀드린 거냐면 감리제도도 문제가 많거든요. 해외는 추첨제로예요. 추첨. 공정한 업체들을 해놓고 아, 감리할 회사를 추첨으로 하는데. 네, 그리고 감리회사가 스톱하면 그죠. 스톱해야죠. 스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하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부분에서도 후진국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감리 회사를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감리사들이 모인 또 협회가 하나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중에서 건설업체가 아, 정회하면 후보 업체 주고 이렇게 뽑고 이래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웃되면 거기서 빠지게 되죠 또. 뭐 이런 안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쓴소리도 못 하고 그 하면, 안에서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르텔이 우리의 순사할자의 시공 문제는 단순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치부하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네 기득권 일부 그분들의 탐욕에 의해서 벌어진 그냥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GS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또 뭐 현장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원자재라든지 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고 근데 분양가는 예전이랑 그대로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하나라도 뭐 철근이라도 빼먹으려고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도 이제 그것도 많이들 있, 그것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포함하고 그럼 문제 한두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게 뭐냐면 그것도 LH잖아요. 네. 총체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많이 이제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네, 이제 없도록 선진국으로 가야죠. 예.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에 되게 유명한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그 내장재 바꿔치기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직 팩트 그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논란입니다. 팩트예요, 그거. 네? 팩트예요. 그래요? 입주자분들이 그럼요. 그 1,500세대인가 지금 난리 났는데. 벽에 무슨 월이라고 하죠? 그 대리석 같은 거랑 네, 네, 네. 바닥재가 우리가 카탈로그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르다. 이게 색깔이 얼룩덜룩한 게 말이 되냐? 네, 말도 안 자재 되죠.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설사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그게 정상입니다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 색깔이 변했던 뭐 했던 모델하우스와 다르면은 예, 예.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색깔이 변해가지고 감자가 왜 오래되면 까매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까만색으로 집벽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하자 보증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쳐주면 돼요. 그렇죠. 뭐 대리석이 감자도 아니고. 예. 네. 근데 그만큼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본 색깔이 완전히 틀리던데.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것만 보면은 좀 이제 심하게. 좀이 아닌데요? 많이 틀리던데요? 네. 저는 직접 대충 봤는데 이거 완전 딴 저거던데 이 책상이면 이거 뭐 그죠. 막 책상에 얼룩덜룩. 예. 그럼요. 심각하던데.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 입주자라 해도 이거는 강력하게 조금 회사에 요청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결국은 그 건설 시행사의 이제 조합의 문제인데 건설사가 만약에 그 비용을 갖다가 하자 보수에 넣어서 하면 자기들 비용이 나가잖아요. 네. 그게 싫은 건데 세대수가 많아요. 조금만 해줬을 거예요. 10개, 20개였으면 말없이 그냥 해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건설사 입장에서 하청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국리를 하겠죠. 이거 하청업체 잘못으로. 그래야 손해를 안 보잖아요. 네. 그 하청업체는 어떤 하청업체인지 모르는데 결국은 누가 나오겠죠? 그 자재가 원자재를 썼는지 다른 자재를 썼는지 나올 것이고 네. 원자재라 할지라도
뭐 보관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관 과정에서 예. 잘못 보관하면 색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마루 같은 거. 네네네네. 그러면 한 집 할 때마다 한 집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다 이만큼 싸도 싸놓고. 가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만약에 비를 다 맞았어. 그러면 그게 색깔이 변했으면 그거로 할 때는 그 아파트들은 다 색깔 다 틀리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밝혀내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압수수색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입주자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요. 그 한두 푼 하는 아파트도 집에 없고 들어가기 비싼 집이던데. 싫다그러시던데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입주하는데요. 집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지인이 그쪽에. 네, 많이 가시던데 몇 분 가시는데 이 두 사람이 색깔이 틀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뭐 집이 분위기가 틀린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럼 속상하겠네. 근데 그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가 넘거든요. 하자를 얘기하는 세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건설사에서 돈으로 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해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건 또 네, 하자에 장사 있나요? 해줘야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네. 그러면 이게 혹시나 그러면 이게 대형 건설사에서도 순살 아파트 문제가 터지고 고급 브랜드라고 하는 그 강남 지역 알짜땅이 하자가 지은 생기고.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나타나고.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아파트는 그럼 뭘 보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중견 건설사 중에 여러분 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지금은 잘 짓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면 분양이 잘 돼요. 그 업체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대충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안 사실이에요. 네. 거기는 분양을 하면 광고도 많이 안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감리나 여기서 시키지 않아도 네. 회사 자체가 네. 자체에서 완벽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자 업계. 네.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오너가. 네네. 하자가 발생하면 일도 늘어나고 수익도 당연히 네. 깎이고 그걸 하느니 차라리 조금 미리 100원이 들 걸로 50원을 들여서 제대로 짓자 이런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몇몇 개 그러니까 50원이 들 거면 100원을 들여서 제대로 짓자. 방금 이제 100원이 들 거면 50원을 들여서 제대로 짓자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그 네네, 말이 맞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하자 보수 보증을 하려면은 말은 보증이지만 결국은 보험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거죠. 100원짜리 자재가 있는데 70원짜리 자재를 썼어요. 네. 30원 띵겨 먹으려고. 예. 그럼 하자를 제기하면 30원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100원짜리를 갈아 껴줘야 되잖아요. 그럼 170원이 드는. 네, 그러니 그냥 그 30원 쓰겠다 이거예요. 원자재 제대로. 네. 공사도 하청을 줄 때 싸구려 쓰면은 품질이 낮아지잖아요. 하청 제대로 주겠다. 이 돈이 알고 보니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들어가는 돈보다 작다고 판단했겠죠, 오너가. 네. 그런 데들은 아파트를 똘똘하게 짓습니다. 정말 똘똘하게. 똘똘하게 짓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는다는 건 하청업자들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래도 거기도 하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자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무슨 뭐 보통 아파트 대상 같은 거 하잖아요. 언론사에서.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하자 건수하고 하자 형태하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종합해서 하는데 뭐 대기업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하자 건수가 적은 데들이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잘 짓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은 그 회사 외에 나머지들은 계속 하자가 발생할 거죠. 그죠? 결론 또 시스템 문제로 갔죠.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만약에 베니피트를 준다. 네. 그러면 나쁜 짓 하라고도 안 하겠죠? 결국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주고 케어해줄 문제다. 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짓는 아파트도 있지만 네. 어디까지나 그 선의에 기댈 수는 없으니 시스템적으로 맞아요. 보완을 해야 된다. 아이고 이게 참 우리 그 한문도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그냥 현상 위험하다 안 좋다가 아니라 항상 또 우리가 그럼요. 대안을 찾아서 네. 진짜 선진국다운 면모를 이런 건설 시장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서도 네. 또 이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노력하자라는 또 교훈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별 말씀을. 삐 처리 좀 잘해주셔야겠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쪽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특정 업체니까 좀 그렇지 예. 않나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 아파트 브랜드를 별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건설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들한다 치고 그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한
몇 개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양대행사 뭐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네네네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몇 년째부터 살살 들려온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전이 돼가지고 예. 이제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할 거 없이 구전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시장에 자리를 잡은 거야. 입소문. 입소문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브랜드가 약하니까 분양가도 메이저보다 낮잖아요. 네. 근데도 잘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 입장에서. 어. 궁금해가지고 확인해 보니 아 건물을 최대한 잘 짓고 AS 뭐 이런 것들이 잘 메이저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든지 분쟁 건수가 다 거의 없고, 적고.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그래서 그 짓고 나면 이제 구축이 되잖아요, 기준주택이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기준주택이 됐는데도 주택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강한 거예요. 집을 잘 줘놓으니까. 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다 인정을 하는 거네. 야, 저 집 튼튼하다. 그 동네가 이제 하자 없다. 전국구가 돼버린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회사들은 저도 한번 그 브랜드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아파트나 다 입구 가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 저 아파트도 살기 좋은 아파트 다 써붙여 놓고 있어가지고 뭐 믿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동네에서 정말 그 오래 사신 회사들은 또 분들한테 대상을 다 안 인정하고.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여튼 좀 상도 약간 이렇게 돈 주고 받는 상들이 좀 많아갖고 그렇긴 한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자 관리 뭐 이렇게 하자 건수라 이게 데이터로 보면 나온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오, 그것도 시청자분한테 재밌겠다. 그죠? 의미 있네요. 진짜 의미 있네요. 완전 의미 있죠. 보도에 잘 안 나오고 네. 그죠? 네. 아, 그래서 이런 착한 기업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도 예. 한문도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